계속해서 리그레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어드밴스드한 내용이 될 텐데, 리그레션에서 오버피팅 프로블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오버피팅에서 리니어 베이시스 펑션 모델로 갖다 설명을 잠깐 드리고, 오버피팅 문제로 위해서 가장 중요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중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리치와 라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할 텐데요. 일단은 그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10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배운 선형 리그레션, 그러면 보시면 A 행렬이 우리가 알겠지만 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x1, x2 이렇게 해서 행렬로 만든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세타 이렇게 해서 플롯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형 직선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거 좀 너무 심플리파이 된 것 같고, 조금 더 그 차원을 높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다시 그 런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니어 리그레션일 때 여기서는 그 2차원 쿼드래틱의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타에 관해서는 여전히 리니어 리그레션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x에 관해서는 2차원 또는 넌리니어이긴 하지만 x는 주어지는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타로 보는 것이 맞고, 이것은 여전히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처 칼럼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리고 이게 그 샘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표현해서 행렬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세타에 대한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1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폴리노미얼을 예를 들었을 때 해서 이걸 뭐 상수를 포함하면 10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디그리가 뭐 9,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10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그 파라미터가 10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세타를 찾고 플러스를 하면, 이제 다음 장에 제가 그 플러스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그 언론이 10개, 그리고 인풋이 10개, 그러니까 인풋마다 제가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정확하게 그 솔루션이 그것을 그 에러가 0이 되게 만족하는 이러한 어떤 그 넌리니어 커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좋아 보이냐는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목적은 그 주어진 10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의 그 프리딕션과 그 실제 값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 이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언넌 파라미터를 그 데이터 포인트와 수를 같게 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 모든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서 에러가 제로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시면 인풋 데이터 포인트에서 에러가 적죠. 사실 여기서 제로 에러죠. 그 개수가 그 컨스트레인과 언론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니어바이에서는 에러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그레션의 목적은 주어진 데이터에서의 최선에 되는
그 곡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observation 없는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는 없는 데이터 포인트가 왔을 때 잘 프리딕션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쪽 데이터를 보면 누가 봐도 이 근처에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프리딕션을 했죠. 이렇게. 이것은 뭔가 좀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overfitting problem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다시 오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가 작으면 일반적으로 오버피팅 문제가 데이터가 많으면 크게 이제 오버피팅 문제. 일단 근본적으로는 일단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데이터 포인트가 적으면 우리가 거기에보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좀 많아지면 이러한 문제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오버피팅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 라고 일단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폴리노미얼 넌리니어에서 폴리노미얼 다항식을 가지고 피팅을 했는데 1일 때랑 9일 때를 해봤습니다. 디그리가. 그러면 3일 때, 5일 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드는 똑같고 폼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는 리니어 리그레션 디그리가 1, 여기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서 에러가 제로인 디그리가 9, 9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3, 5를 보시면 그래도 여기는 너무 심플한 것 같고 여기는 조금 우리는 too much인 것 같고 예, 뭐 정확한 옵티멀한 포인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이나 5 정도가 어느 정도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를 어느 정도는 잘 반영한 것 같은 폴리노미얼 피팅이라고 저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여기는 너무 간단하고 여기는 너무 복잡하게 담으려고 해서 좀 너무 투머치한 것 같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적당한 것 같다 라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리그레션에 제가 로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 그 값과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나온 그 모델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했을 때 그 차이의 제곱 그래서 residual sum of square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RSS라고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럴 때는 로스가 상당히 크고 9일 때는 로스가 0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는 다 0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로스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기존에 있었던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최대한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차원을 높여서 컴플렉스를 높여서 더 많은 하지만 보셨지만 오버피팅 프로블럼처럼 단순히 하나의 목적 함수를 가지고 최소화하는 방향이 베스트하진 않겠다는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피팅 이게 이제 오버피팅 거죠. 우리가 여기가 더 좋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최적화의 문제를 여기를 향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넌리니어 리그레션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피처 벡터를 트랜스포즈 한 것을 샘플에 따라 샘플을 와서 쭉 해서 스키니 매트리스를 만드는 시각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 행렬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데
보시면 칼럼 벡터로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칼럼 벡터로 보면 여기는 뭐냐 하면 1인 함수가 되겠죠. 컨스턴트. 여기는 x, 여기는 x제곱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벡터를 그 함수,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y 햇은 여전히 세타이기 때문에 그 1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쳐다볼 수 있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하는 어떤 커브가 될 텐데, 그러니까 펑션인 거죠. 펑션. 이 펑션은 이 예제에서는 1, 그다음 x, 그다음 x제곱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만들어낼 함수입니다. 뭐 이거 이렇게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논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얘를 어떻게 쳐다보고 싶으냐 하면 그 y 햇은 일반적으로 그 베이시스 펑션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증명시킬 수 있으니까. 이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내지는 커브가 결국은 넌리니어 리그레션이다. 지금 전혀 이게 이렇게랑 지금 보는 같은 문제지만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조금 주목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은 베이시스 펑션, 여기서의 펑션을 폴리노미얼로 썼다는 것이고, 다른 펑션을 쓰면 넌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른 어떤 펑션들의 리니어 조합으로 커브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베이시스 펑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익스플리트한 피처 벡터를 만들어낼 텐데, 다시 이 말이 중요합니다. Fixed non-linear function의 linear combination 이라는 것, 조금 시각이 다르다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좀 유명한 non-linear 펑션인 폴리노미얼 또는 그 radial basis 펑션이라고 해서 RBF 펑션을 많이 쓰게, 주로 일단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고, 보시면 이 y라는 함수는 그 이런 non-linear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공식은 똑같습니다. 식은 똑같은데 다르게 쳐다보는 거죠. 자, 그럼 여전히 폴리노미얼 저희가 했고 RBF도 좀 앞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폴리노미얼 베이시스를 저희가 먼저 만들고 세타는 어떻게 찾냐면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야 되니까 세타는 기존에 있었던 리스트 스퀘어로 동일하게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타가 찾아지면 이 베이시스들에 대한 앞부분에 이렇게 되고, 얘가 베이시스니까 이것은 그대로 리스트 스퀘어에서 그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서 그 값을 찾을 테고, 그렇게 되면 y의 햇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다항식을 했을 때의 베이시스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RBF라는 것은 Radial Basis Function인데,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공부는
쳐다보아야겠지만 여기서 이제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와 그 RBF 센터를 K에 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보시면 일단 약간 느낌이 벨 쉐입의 가우시안이랑 비슷해. 거기서 어떤 개념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시그마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이 별 쉐입에 얼마나 이게 많이 벌어지느냐, 좁아지느냐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9개의 그 RBF 그 유니폼 그 일정한 간격으로 했을 때 쉐입들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펑션입니다. 아시겠죠? 이 펑션들을 이렇게 베이시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칼럼 벡터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의 장점은 그 당시과는 조금 다르게 이 함수만 보면 이 베이시스만 보면 이 부분에서만 어떠한 그 넌지로의 값을 가지고 대부분 그 조금만 벗어나면 거의 다 값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그 로컬라이즈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쪽에서 보시면 당식의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의 값을 x에 대해서 어떤 값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금 바꾸면 값을 변하면 여기 값도 이쪽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값이 이렇게 그 여기 x에 대해서 그 웨이트 또는 코에피시언트가 달라지게 되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더 세워질 테니까. 그럼 내가 그 피팅을 하고 싶어하는 그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넌리니어에서 보통 그 폴리노미얼보다 RBF 베이스 펑션을 자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시그마를 가지고 제가 얘를 얼마나 샤프하게 할 건지 이렇게 퍼지게 할 건지에 따라서 스무스니스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RBF로 그 넌리니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RBF 베이시스 펑션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10개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문제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10개였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10개를 한 거고 그리고 그 A 매트릭스는 그 똑같습니다. 주어진 트레이닝. 그리고 그 A를 통해서 세타를 구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 세타의 그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다 그 에러가 제로가 되는 이것은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오버피팅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폴리노미에서 디그리를 3, 5 정도로 해서 줄여봤듯이 여기서는 그 RBF의 그 센터의 개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의 개수를 2개, 10개, 5개, 7개 정도로 해서 폼을 돌려보면 2개일 때, 5개일 때, 7개일 때, 10개, 10개일 때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 뭐 어느 정도 뭐 정확하게 여기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2도 뭐 2, 5, 7 어느 정도 다 괜찮은 것 같고 뭐 2보다는 5와 7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이면. 그래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폴리노미얼 또는 RBF 펑션으로 해서 디그리를 낮추거나 그 센터의 RBF 베이시스 펑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피팅 프로블럼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 그 리치 레프레젠테이션에서의 어떤 이슈라고 되어 있는데, 리치 레프레젠테이션을 여기서 제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냐 하면, 그 representation, 예를 들어 우리가 폴리노미에서 디그리가 높다, 또는 그 RBF 베이시스 펑션의 개수가, 센터의 개수가 많다, 또는 RBF 베이시스의 개수가 많으면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치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주어지는 거 상대적으로 그 파라미터 또는 세타 또는 언론의 개수가 많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풋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에러가 작을 수 있습니다. 작아지겠죠. 하지만 nearby, 그 근처에서는 에러가 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예시를 보여드렸고, 이거와 같은 말로 우리가 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에러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중요한 것이 그 리그레션 모델에서 한 번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셋에서의 에러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의 극명한 예가 이 그림을,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에러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주어진, 그리고 예측을 할 겁니다. estimation 또는 prediction 할 거고, 그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로스를 저희가 디파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다양한, 이거 여기서는 제너럴 하니까 그냥 로스라고, 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저희가 찾는 문제로,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델을 학습했을 때의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서 로스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제가 프리딕션을 할 겁니다. 그 프리딕션의 로스를 작게 하는 것이 저희의 진정한 목적 함수가 되겠죠. 그런 것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저희가 보통은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은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그 모델의 성능을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테스팅 셋 또는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 이를 가지고 로스 또는 에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겠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세타를 찾는 것이 저희가 더 좋은 리그레션을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쭉 제가 예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주어지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근데 그 모델이 좋은지 나쁜지는 최종적으로는 그 밸리데이션 셋 또는 테스팅 데이터셋을 가지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세타를 찾아야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epresentational difficulties라고 해서, 만약 피처가 많으면 그 prediction 펑션이 아주 very expressive,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컴플렉시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컴플렉스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것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셨지만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모델이 그렇게 익스프레시브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less expensive function,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예를 들면 그 로얼 폴리노미얼에서는 로얼 디그리, RBF에서는 그 RBF의 개수를 적게 또는 저희 그 시그마에서 밴드위스를 크게 해서 스무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우리 세타를 했어. 세타. 그 세타의 파라미터의 크기를 작게 요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앞으로 가지게 될 건데 세타가 크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베이시스 펑션의 어떤 영향이 커지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세타의 값이 무조건 세타의 값을 조금 더 작게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오버피팅 문제를 줄이는 것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은 계속 좀 들여다볼 텐데 그래서 이 방법을 이름이 있습니다. regularization 이라고 합니다. regularizations.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리그레션의 문제로 objective function을 봤었는데 이 뒤쪽 텀은 뭐냐면 그 세타가 벡터죠. 그 벡터의 크기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니까. 또는 다르게 보면 세타 값이 크다면 거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패널라이제이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텀이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이라서 오브젝티브 펑션의 텀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첫 번째 텀은 기존의 우리가 같은 그리고 두 번째 텀을 저희가 새롭게 추가를 했기 때문에 람다라는 것은 레귤러라이션 파라미터로서 저희가 저희가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람다는 첫 번째 로스와 그 두 번째 그 세타를 작게 하는 것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 값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로 간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물리적 의미를 좀 더 쳐다보기 위해서 자 다시 슈링키지 메소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세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일반 종종 오버피팅은 그 세타 값이 큰 세타 값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오브젝티브 펑션의 두 가지 텀이 있는데 첫 번째 텀은 그 데이터가 얼마나 펑션에 잘 핏하느냐 그렇죠? measure of fit을 최소로 하고 두 번째는 그 코에피션트의 크기, 세타의 크기겠죠? 를 람다로 앞에 그 파라미터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이 토탈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는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람다는 제가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자, 아시겠죠? 기존에는 여기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버피팅 문제에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제가 엄밀하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 코에피션트 세타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오버피팅 프로블럼을 줄일 수 있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텀인 여기를 그 슈링키지 페널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를 작게 제로로 0으로 가까이 가게 할 겁니다. 람다는 그 relative impact of this 해서 regularization coefficient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rich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의 패널라이제이션 시킬 때는 그 투놈의 제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라이저를 쓸 그 코에피션트의 크기를 저희는 이 관점에서 쳐다봤을 때를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RBF 예제를 다시 들면 디그리가 10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10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10개의 RBF 베이시스 펑션이 있으니까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에러는 0입니다. 그렇게 이 목적 함수를 하면 여기서 RBF 베이시스 펑션의 개수는 그대로 두고 세타의
크기의 패널라이제이션을 시켜볼까 했습니다. 리치 리그레션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그 CBX를 써서 여기를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그대로 코딩을 CBX 파이로 한 겁니다. 그리고 람다는 저희가 여기서는 그냥 0.1로 저희가 그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타를 구하고 베이시스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떠한 그 논리니어 커브를 찾았을 때 그 커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서 오버피팅 문제를 줄일 수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은 이 람다의 값을 변화시켜 보면서 이 커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에 이 코드를 다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한 번씩 해보면서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핸즈온으로. 그래서 리치 리그레션을 해봤다. 리치 레귤러라이제이션도 해봤다. 될 것 같고. 그래서 세타, 파라미터 또는 웨이트들의 값을 보면 이렇게 값이 뭐 여기는 이제 상대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 세타들을 한번 플러스 이렇게 해봤다 라고 보시면 이게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이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질문이 투놈만 써야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투놈 대신 원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투놈 대신 그냥 코스트에 이렇게 원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놈을. 제가 좀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define 된 그 regularization 라쏘라고 합니다. 라쏘. 이름 정도는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그 물리적인 의미는 첫 번째 텀은 measure of fish고, 두 번째는 그 투놈은 아니지만 원놈의 의미로 매그니튜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 그렇게 해서 코딩을 하면 요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람다의 값이 달라져야겠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 트라이 앤 에러 여러 번 해보면서 적당한 숫자를 찾은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숙제를 한번 바꿔 보시면서 그 레귤러라이즈 된 그 커브를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가를 보면 이런 정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리그레션이랑 봤을 때 그 라쏘를 했을 때도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입니다. 좋은 거죠. 여기가 이제 제가 왜 투놈 대신 원놈으로 라쏘를 한번 트라이 해봤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라쏘를 했을 때의 웨이트들, 세타를 한번 플러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목하셔야 될 것. 여기가 투놈이고 여기가 원놈입니다. 원놈의 그 regularization 했을 때의 세타 값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크기가 아니라, 크기는 둘 다 그 regularization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코에피션트.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넌지로인 코에피션트가 4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0으로 같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전부 다 0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베이시스, 저희가 이렇게 펑션이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세타가 여기서 예를 들어 세타가 0이라는 의미는 이 베이시스 펑션을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넌지로인 코에피션트만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 펑션이 4개면 됩니다. 여기는 10개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자, 베이시스 펑션 또 다르게는 이제 뭐 조금 그 피처라는 의미를 쓰면 그 칼럼 벡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지, 도미넌트한지를. 그리고 그것들이 베이시스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원놈을 쓰면 그 솔루션들이 스파르스해집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스파르스하다는 것은 저희가 의미로는 그 넌지로 코에피션트만 골라서 피처를 셀렉션할 수 있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처가 아주 많이 있을 때 그것이 어느 피처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피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원놈을 쓰게 되면 그 개수 도미넌트한 것들을 자동으로 데이터에서 뽑아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중요한데 라쏘를 사용하게 되면 피처 셀렉션에서 스파르스 하게 되는 스파르시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다. 라는 것.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에서 저희가 원놈으로 페널티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라쏘를 쓰게 되면 그 모든 가능한 피처에서 시작을 해서 라쏘로 페널라이즈를 시켜서 슈링킹을 시키면 어떠한 특정한 피처들은 낙아웃이 되게 됩니다. 낙아웃이 된다는 것은 그 세타가 0인 것들이죠.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에런 페널티를 쓰면은 이렇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그 코에피션트를 0으로 폴스하게 돼서 걔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넌지로 코에피션트만 가지고 저희가 셀렉트한 피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피처의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 센서의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말씀드린 피처 벡터에서 그 칼럼들의 베이시스 펑션들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역할. 그렇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직관에 의해서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그 원놈을 써서 라쏘 리그레션을 써서 스스로 데이터에서 그 피처를 셀렉션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펀더멘탈하게 라쏘와 리치가 그 코에피션트 또는 파라미터의 매그니튜드의 패널라이제이션 시키는 것은 맞는데 왜 그럼 라쏘는 그 스파르스한 프로퍼티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저희가 간략하게는 그 이유를 좀 따져보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라쏘입니다. 여기는 리치 리게이션 또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보시면 얘는 컨스트레인이 없는데 저희가 이퀴벌런트하게 이렇게 문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타 크기의 어떤 어퍼 바운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람다와 S 여기서 람다와 S는 그 값은 다를 거지만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의 그 에러를 로스를 최소화하지만 하지만 이 세타의 크기가 어퍼 바운드가 있으면 여기서 무작정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어퍼 바운드를 디파인 함에 있어서 그 세타의 크기를 매그니튜드를 디파인 함에 있어서 여기는 원놈을 쓴 거고 여기는 투놈의 스퀘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놈, 여기는 투놈을 썼습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이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원입니다. 타원의 크기. 그리고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뭐냐면 세타의 거리니까 원점에서의 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거리이기 때문에 이 커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의 솔루션은 여기 가장 가까이 되니까 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겠지만 여기를 뭐 여기는 베타, 베타2 뭐 이걸 세타1, 세타2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값은 여기가 옵티멀한 솔루션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살아 이 값들이 넌지로가 되는 것이고 베이시스가 두 개가 다 베이시스 펑션이 다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원놈에서는 원놈의 디스턴스를 다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들이니까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같은 크기의 값을 가지는 여기서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의미로 같은 값은 1이 되지만 여기서는 그 원놈의 디스턴스의 의미에서 같은 값은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모서리 점들에서의 값이 최소가 되는 값들이 모서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모서리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우에는 베타 1이 0이 됩니다. 베타 2는 넌지로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 경우는 뭐 2차원이라 심플이 된 거지만 하나의 뭐 여기를 다시 세타 1, 세타 2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축, 하나의 베이시스 펑션이 이렇기 때문에 낙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피처의 개수를 줄여준다 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결국 이밸류에이션을 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고 테스팅 데이터셋 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리그레션 하고 나서 어떠한 모델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알고리즘이 좋은 퍼포먼스냐로 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팅 데이터셋으로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뭐 70, 30, 80, 20 여러분들 좀 다양한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고 자, 제가 담으려고 하는 모델 여기서 뭐 폴리노미얼의 디그리일 수도 있고 알베르트 펑션의 센터의 개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베이시스 펑션의 복잡도 모델의 복잡도라고 생각하시죠. 복잡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이 커브는 무조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테스팅 데이터셋에서의 그 로스는 어느 순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초반에는 둘 다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값은 항상 줄어들지만 로스는 테스팅 데이터셋의 로스 이것은 결국 보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됩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플러스를 하고 이 정도에서 적당한 값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따졌을 때 우리가 그 모델의 복잡도에 적당한 모델을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일반적인 제너럴한 이야기를 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팅 데이터셋을 구별하고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할 때는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커질 때 이제 여기서 오버피팅이 생기는 겁니다. 시작한 겁니다. 이쪽은 모델이 너무나 간단한 거고 그래서 적당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